근데 최근에 뭐 응급제까지 이제 흑연 규제가 나왔잖아요. 정책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음극재 산업을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관세 뭐 최하가 93.5% 이렇게 맞으니까 미국 시장에 아예 진입을 못하죠. 그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냐? 대안이 유일하게 11등하고 있는 포스코피싱.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LFP 배터리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LNF가 이제 아예 LFP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설치가 증가된다는 거는 결국엔 ESS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은 이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못 올랐던 섹터, 그놈의 순환매가 들어온데도 못 올랐던 섹터가 조금 전까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2차 전지는 좀 꿈틀대기 시작했고, 그죠? 네, 자동차마저도 뭐 일본 얘기이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좀 그전에도 몇 점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약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조금 전보다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4달 만에 아마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그동안 못 드린 거예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면 또 빠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럼 저는 그럼 정확하게 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직도 찬반이 굉장히 갈라지고 있는데 그 근원에는 숫자가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잘. 그렇죠. 물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부 흑자가 나서 지난 분기보다 더 좋은 흑자를 내긴 했지만, 근데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는 행보도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굳이 지금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근데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올해 바닥은 찍지 않겠어? 라는 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서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지금 중국이 갑자기 감산을 하고 있죠. 공급과잉 얘기 나오면서 뭐 이제 본인들도 팔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구조 정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중국에 많은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 아마 인수합병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몇 개 기업들은 상당수의 기업들은 없어지고 또 리튬 광산들도 지금 뭐 가공업체라든지 광산들도 문을 좀 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왔죠. 근데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되게 미미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그 뭐 리튬 붙은 기업들 급등하는 거는 좀 그 리튬 가격이 한 10몇 프로 반등했는데 여기는 뭐 주가가 막 3일 연속 상한가 가고 막 이러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그러다 오늘은 이제 다 빠졌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리튬 들어가는 회사 2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절대 사지 마셔라. 언제 빠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히 절대 사지 말라고 하지만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지, 그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죠. 그걸 제가 주요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PD들이 조금 난리는. 그러니까 그 주식 어쨌든 맞는 얘기잖아요. 그 사실은 뭐 오늘도 그러니까 나타나네, 그죠?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거의 뭐 20% 가까이 24% 빼버리면 이걸 뭐 그래 조심하라고 하는데 왜 나쁘게 얘기하냐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이 나쁘게 얘기해서 빠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항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제가 실상을 좀 알려드려야 돼서 리튬 포스 이런 회사들 보면 사실은 주업이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거예요. 85%의 매출이 핸드폰 액세서리에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 액세서리를 본인이 직접 만드냐? 아마 중국에서 갖다 팔겠죠. 공장 하나 중국에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에 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직원이 39명이에요. 39명이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2년 전에 2차 전지가 이제 오를 때는 사실 좀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뭐 포스코하고도 하고 누구 박사님 있었는데, 그죠? 뭐 이렇게 좀 개발한다고 하고 뭐 외국에서 광산을 사가지고 하고 사실 그때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검증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네, 캐스가 이제 잘못하면 금연골 난다. 네, 그냥 금연 그러니까요. 거래 정지돼 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진짜 돌아서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2차전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체를. 그죠? 리튬자 네. 붙은 거 말고 2차전지 전체나 2차전지 소재 쪽 그죠? 네, 모르는데 이제 그럼 팩트를 보셔야죠.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그런 기대.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죠,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대중국을 규제하는 건 여전히 팩트죠. 근데 최근에 뭐 응급제까지 이제 흑연 규제가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러면 결국엔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우려 여러 가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대안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네. 파나소닉이라고 해봐야 뭐 테슬라 하나도 다 만족을 못 시키는 회사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반등이 한번 나올 구간이다. 근데 추세 상승은 아직은 말하기에 이르다. 그러면 전략은 굳이 하신다면 들어가서 짧게 끊고 나오셔야 되죠.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이런 거 들어가실 때는 만약에 내가 한 10%를 먹겠다라고 들어간다.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손절은 적어도 한 5%에서는 손절해줘야죠. 그걸 못 지키면 먹을 때 한 5% 먹고 손절 이렇게 10% 마이너스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전기차라든지 ESS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죠. 숫자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 적어도 찍힐 것 같다. 그죠? 이 정도. 그런 전망들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지금 또 하나가 근데 뭐 흑연 관련돼서 좀 규제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저보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봐라. 그럼 제가 옛날 보수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만 얘기했습니다. 30만 원 뭐 밑에 빠지면 사시면 뭐 30만 원 근처 오면 사면 수익은 날 거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흑연 규제 때문에 지금 음극재 산업을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MS가 아마 98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관세 뭐 최하가 93.5% 이렇게 맞으니까 미국 시장에 아예 진입을 못하죠. 그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냐? 대안이 유일하게 11등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점유율이 한 1.5% 이렇게 하는데 그 1.5%가 이제 잘하면 10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양극재가 힘들더라도 음극재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부터 보셔도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왜 트럼프의 등을 잇고 가고 있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고 더 가벼운 포스코 엠텍이 또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라갈 거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려면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건 LFP 배터리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3원기 고집 안 하고 LFP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ESS에도 넣고 그죠? 예. LNF가 이제 아예 LFP용 양극재를 개발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ESS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 기업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원전은 10년 뒤 얘기고 지금 당장 전력에서 돈 버는 거는 태양광이다. 태양광 풍력은 돈을 벌고 있고 원전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프레임이 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1월 달부터 4월까지 이제 설치된 거, 그 작년 통계 이런 거 보면 이미 화력, 뭐 그 가스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수력 다 지금 태양광이 넘었습니다.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도 지금 태양광 비중이 워낙 높은데 중국은 어찌 자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태양광 설치가 증가된다는 거는 결국엔 ESS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안 좋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뉴스를 보실 때 ESS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자동차보다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같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바닥 짚고 돌리는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근데 아직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럼 보수 쪽으로 봐야 되겠다. 네. 그럼 투자를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여기 뭐 아까 얘기한 그 중국계 공급관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쪽, 철강화학 이런 쪽 움직이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그쪽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하고 있는 소재 쪽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포스코홀딩스 나쁠 게 없고 PBR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면 뭐 여전히 좋을 것 같고, 포스코 DX가 좀 애매한데 여기는 2차 전지 공장 짓는다고 올라갔는데 네. 여기가 근데 지금 기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DX가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실적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 예전에도 좋아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네. 캡티브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예, 근데 네. 지금은 캡티브도 있고 여타 기업들의 공장을 포스코 그룹 외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 그래서 AI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DX를 이게 2차 전지 꼬리표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2차 전지 딱지가 떨어지면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다행스럽고요, 그죠? 다행이죠. 네. 그다음에 다행이죠.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추세적인 상승 구간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반등 구간으로 보시고,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한 그런 추세적 상승과 반등의 기준은 뭐야? 예를 들면 최소한 20% 이상 올라주면 상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등이라고 하면 뭐 한 10에서 뭐 10 몇 프로 맥스 그 정도 요즘은 아닐까요? 네. 반등은 세게 나오면 한 30%까지 리바운딩 해주니까 네. 뭐 그런 정도, 지금 한 절반 올라왔다고 보면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느냐. 그러려면 이제 업황이 진짜 돌아선다는 게 보여야 되니까 조금 보셔야 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직은. 네. 그래서 한 번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 지금 양극으로 나눠서 무슨 정치 싸움 하듯이 2차 전지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네, 무조건 된다, 뭐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는데도 그래요? 네. 아직 살아있나? 호가 많이 죽긴 하셨는데 네. 네, 여전히 있긴 하죠. 네. 2차 전지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비유와 어쨌든 그 반등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반등의 성격에 맞는 요 이슈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네. 좋아요. 이거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2차 전지 정말 다 비운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순환매 차원에서 이 정도 사실 또 빠질 리스크는 별로 없잖아,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악재가 나올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를 고점에 사서 아직도 사실은 좀 쳐냈거나 들고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사봐야 사실 티는 안 나거든요. 티 안 나죠. 그렇죠. 예. 이거 뭐 물타기도 안 되고. 근데 비중이 중요한데 본인이 뭐 한 10% 5%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이럴 때 단가를 좀 낮춰서 예전에 뭐 한 50만 원에 사셨는데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뭐 5만 원 됐다. 그러면 사실은 50만 원대 백주 산 돈이면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실 수는 없을 거고 비중 자체가 작아진 거잖아요. 이제 계좌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비슷한 돈을 못 넣더라도 지금 현재 평가 금액 정도는 넣을 수 있다라고 보면 단가는 그래도 많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단가를 좀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약간 빠져나오는 전략. 그게 어려워요, 그죠? 예. 그거 근데 되게 강심장이셔야 돼요. 그 어려워요. 안 그러면 사실은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아픈 분들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올라왔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40% 손실이야. 그죠? 예를 들면 그래 여기서 더 사서 물을 타서 낮춰.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도 프레시하게 될 만한 게 있는지도 사실 그렇고 그죠.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이거 뭐 마이너스 55에서 40까지 올라왔는데 팔고 다른 쪽으로 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려워. 이건 또 전략에 관한 문제니까, 그죠? 이제 네네.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지금 에코프로가 한 48,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10,000원 밑으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까 50에서 5 간 게 그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은 밸류를 계산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밸류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네. 예. 근데 뭐 PBR로 보더라도 아직도 4배입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너무 많이 고평가되었었다라는 부분이 네.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너무 빨리 팔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예전에. 그리고 반도체 밀다가 반도체에 그래서 일부 분한테 뭐 대놓고 이제 저를 언급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선구자는 욕 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걸로 보이고 아마 저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물려 계시니까 말씀을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드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SK온과 삼성 SDI인데 물량은 SK온이 더 많습니다. 근데 SK온이 지금 좋아지고 있죠, 최근에. 예,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량을 빼내서 지금 뭐 ESS로 팔든 뭐 작업치를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신호는 뭐냐면 캐나다에 공장 짓다가 지금 중단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 뭔가 회사가 다시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확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2차 전지 이야기 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